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모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추가 모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추가 모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왜냐하면 추가 모집은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재수생으로 정시를 치러 보거나 입시를 치러 보신 분들이 추가 모집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많은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가 합격자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대학들이 벌써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긴장을 하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시에 최초 합격을 되었다 하더라도 또는 정시에 불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모든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는 결국은 추가 합격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시에 합격을 했든 합격을 하지 않았든 모든 분들이 이제 추가 합격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학년도는 사실 추가 합격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 통계나 자료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년도에 100%를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100% 빠지겠지 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입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추문율이 더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현상이 많은 구간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추문율이 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내가 지원하는 대학, 학과에 따라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 추문율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전년도와 완전히 입시 구조가 바뀌었고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의 사례만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생각해서 뜬 것보다 예비번호를 조금 늦게 받아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추가 합격으로 반드시 합격하실 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 합격을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이 시점에서는 추가 모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추가 모집을 왜 생각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내가 정시 최초 합격 또는 정시의 추가 합격에서 완전히 불합격하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셔야 돼요. 그쪽은 당연하죠.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하지만 정시에 최초 합격을 하거나 또는 정시에 추가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 대학을 추가 모집 이전에 원서 지원을 포기하시게 되면 등록을 포기하시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시에 합격을 했든 정시에 불합격을 했든 관계없이 추가 모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홍익대나 동국대 이하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되고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또는 수의대에서도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있다.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의학 계열은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대학과 선발 인원이 매우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한 200대 1, 30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나온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 합격을 했지만 의학 계열의 기대감을 가지고 정시를 포기하시고 추가 모집에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발하는 인원과 학과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홍익대나 동국대 이하의 대학들은 2021학년도에 그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입시가 예전에는 수시와 정시 이렇게 두 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요즘에는 세 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수시, 정시 그리고 추가 모집이 이렇게 결국은 추가 모집과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추가 모집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입시의 커다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수준이 정시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대나 서울과학기술대나 또는 뭐 동국대 이하의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왜? 정시에 지원을 해야만 사실 정시가 추가 모집보다는 기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대학의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상향을 하시려고 하면 추가 모집보다는 정시 지원해서 상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상향으로 합격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가 자연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표준 점수가 370점 이하의 점수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상향을 적극적으로 노려라. 그리고 합격을 한다면 최고인 거고, 만약에 불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에서 정시에서 지원해서 대학들은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모집에 대해서는 벌써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추가 합격 발표가 다 종료가 되어지고, 잠시 후가 진행이 되면 추가 모집 대학들이 2월 22일서부터 발표가 되어질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추가 모집 대학과 인원이 2021학년도에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늘었나 보면 2019년도에 전체 인원이 7,437명, 평균적으로 보통 이 정도 뽑았어요. 한 7천만, 8천명, 9천명 정도가 추가 모집으로 나왔는데, 이게 2020년도로 가면서 9,830명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7,400명에서 9,800명이니까 많이 늘었는데, 중요한 건 2021학년도에 엄청나게 늘었죠. 그 인원이 26,129명이니까 2020년도와 2021학년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원이 급성장했다. 추가 모집이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죠. 결국은 상위권 대학, 수도권 중심의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쏠림의 현상들은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의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심각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2023학년도, 2024학년도도 수도권 중심, 상위권 중심의 대학의 쏠림 현상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 인원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냐? 뭐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21학년도보다 인원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적으로 2만 명 정도 가까이, 예를 들어서 뭐 17,000명, 8,000명에서 2만 1,000명 정도의 사이가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추가 모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6,129명이면 우리에게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추가 모집의 전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일반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실기 실적 전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들이 세분화되어져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어지는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수능 전형이죠. 일반 전형. 이 전형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일반 전형도 대학은 사실상 늘질 않았어요. 2019년도에 133개 대학, 그 다음에 129개 대학, 123개 대학이니까 대학의 숫자는 줄었죠, 다소. 하지만 이 대학은 줄었지만 인원을 보시게 되어지면 2019년도에는 133개 대학에 2,980명이었지만 2020학년도에는 129개 대학에 4,729명에서 2021학년도에는 14,683명으로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죠. 10,000명 정도. 결국은 뭐냐면 추가 모집의 인원이 늘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어지는 대표적인 전형인 수능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비율로 증가했다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인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결국 나와 해당이 되어지는 전형의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해당이 되어지는 전형인 수능 일반 전형의 인원이 급성장했다. 이 점이기 때문에 결국 기회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가 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은 대부분 전형들이 4개의 세부 전형으로 나눠집니다. 자, 일반 학생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농어촌 전형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농어촌 전형이 안 되면 일반 학생 전형, 학생부 교과 100%라든가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 서류평가 100%는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인데 이런 전형도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들 또는 수능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반 학생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선발하는 대학과 인원이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들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수능 시험을 안 받고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어지는 전형은 26,129명 중에 14,683명을 뽑는 일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일반 전형의 인원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비율 3.5배 정도 인원이 증가했다는 점은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관심 분야는 뭐냐면 전체 추가 모집 인원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이 얼마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가려고 하면 해당 전형의 선발 인원이 얼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 모집 원서 쓰게 되어질 때는 하나의 대학에 몇 개를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추가 모집 원서 지원할 때는 한 대학에 하나를 쓰는 거죠. 한 대학에 딱 하나를. 그런데 원래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 있으면 전형이 다른 경우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도 쓸 수 있고 종합에도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추가 모집은 이 수능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전형이 있더라도 이 전형이 수시 전형이 아니라 정시의 전형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이 복수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예를 들어 수능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 모집 요강에서 복수 지원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고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한 대학에 하나만 원서를 쓴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가 합격자 발표 일정이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가 추가 합격자 발표가 지금 진행이 되는 기간이에요.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 시점은 각 대학들이 최초 합격자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진행이 되는 기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마다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이 좀 다 다르죠. 연세대학교는 2월 14일날 1차 합격자 발표가 벌써 이루어졌고 연세대학교도 보면 전년도보다 충원율이 매우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이 대부분의 대학이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충원율이 전년도보다 더 높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든 대학, 모든 학과가 동일하게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학과와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년도의 통계만 가지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아직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일단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사실은 원서 지원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원서를 쓰면 그냥 끝난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희망적인 생각이라면 올해가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높다. 이 점을 좀 기대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연세대학교가 2월 14일에 1차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2월 17일날 2차가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 연세대학교는 2차도 발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3차가 2월 18일, 4차가 2월 20일인데 주목할 점은 내가 연세대학교를 원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연세대와 고려대에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부터 결국은 충원율이 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윗대학으로 올라서 가기 때문에 과연 연세대나 고려대에서 얼마나 충원이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의 충원율이 영향을 받을 거고 거기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경희대나 국민대나 세종대에 영향을 받게 될 거고 또 그것이 이제 지방의 국립대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는 제가 볼 때는 17일, 18일 정도가 되어져야만 추가 합격의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희대는 11일, 14일, 15일까지 3차까지 발표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17일, 19일, 20일이지만 물론 이제 1차, 2차, 3차가 추가 합격이 어느 정도 비율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차수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질지 예측도 가능하긴 한데 올해는 전년도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년도 통계로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가 대부분 17일 정도가 되어져야 2차나 3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경희대나 국민대, 경북대 정도는 대부분 17일 이후가 정도 되어지면 예상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의 충원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볼 때 전년도에 100% 충원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지금 보니까 110%의 충원율을 가지고 있어. 그 정도 돌아야 내가 붙을 수 있어. 불안하시고 막 이러겠지만 또 생각해보면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년도보다 충원율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높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17일 이후가 되어지면 조금 더 희망적인 결과가 꼭 붙으실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요. 그렇죠? 추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거, 조금 더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 전년도하고 수능이 바뀌었다는 점, 모니카가 통합이 되어졌다는 점,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높아졌고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충원율도 크게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차나 2차 발표되어진 학교들을 보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전년도보다 충원율이 좀 높았다. 이러기 때문에 남은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조금 더 희망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하시면서 이제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추가 모집에 대한 걸 꼭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최초 합격에 불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정시 추가 합격에도 불합격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추가 모집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쯤 추가 모집의 예비번호를 받아놔서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예비번호가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후순위에 있어서 기대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추가 합격을 기다리시면서 추가 모집을 미리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최초 합격을 하거나 추가 합격에 합격을 하신 분들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대학이 추가 합격으로 합격한 대학이 추가 모집에서 지원하는 대학보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낮거나 아니면 학과의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시에 최초 합격을 하거나 추가 합격을 했지만 나는 추가 모집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 라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 모집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추가 모집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어려운 점이 이 점이 하나예요. 정시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어려워하시는 게 원서 접수 일자예요. 원서 접수 일자. 지금 보시면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이러죠. 수시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수시에서 미충원 인원들이 정시로 넘어가고, 그럼 수시 미충원 인원이 넘어가면서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되고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있다가 뭐가 시작되냐면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그 모집 기간 안에 대부분 대학들마다 3일이나 4일 기간 안에 정시 모집 기간이 있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비슷합니다. 일찍 마감이 되는 학교들도 있고 좀 늦게 마감이 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무리를 져서 어느 정도 끝나요. 그런데 추가 모집은 좀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전년도에 2021학년도를 보면 2021학년도 추가 모집 기간이 2021학년도 2월 22일부터 2월 27일이었어요. 그쵸? 2월 22일부터 2월 27일이었는데 첫 번째, 추가 모집 진행하는 2월 22일 다음 날인 2월 23일 날 원서 접수를 마감한 학교가 가톨릭 관동대, 경북대, 인천대, 단국대, 부경대, 부산대, 송실대학교, 충남대나 한양대, 에리카가 23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마감한 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나 연세대, 미래나 원광대, 그 다음에 한국해양대가 마감했고, 25일 날 마감한 학교가 경기대, 광운대, 그 다음에 조선대, 전북대, 전남대, 한국외대가 25일 날 마감을 했고, 26일 날 마감한 학교는 가천대학교, 서울여대,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가 마감했고, 27일 날 마지막 날은 경동대, 한려대가 마감을 했어요. 꼭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이 원서 접수 마감 일정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무리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경북대학교는 올해도 추가 모집 일정에서 제일 앞에 순서의 마감 일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올해가 22, 23, 24, 25, 26, 27, 28일까지가 추가 모집 기간이거든요. 2월 22일 화요일서부터 2월 28일까지가 원서 접수 마감 일자가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첫 번째 1차 마감 일자가 시작되는 게 24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2일 날 오전에 9시가 되어지면 추가 모집 대학과 전형 방식 모집 학과 인원이 공지가 되겠죠. 처음에 공지가 딱 되고 나면 그러면 마감이 제일 먼저 진행이 되는 게 아마 24일 날 1차 마감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그리고 25일 날 2차, 26일 날 3차, 27일 날 이렇게 차순위로 인호일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26일 날, 27일 날 정도 가가지고 그때 가서 추가 모집을 알고 그때 가서 추가 모집 원서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벌써 앞에 있는 대학을 다 놓치신 거예요.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항상. 그럼 뒤에 가가지고 25, 26, 27 세 개 그룹의 대학밖에 원서를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추가 모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이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는 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1차 마감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대학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가야대학교가 23일 날 원서 접수를 1차 마감했는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이런 대학들은 다시 26일이나 27일 날 원서 접수 2차 마감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상위권 대학이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대부분 원서 접수 마감을 1회만 진행합니다. 하지만 정원을 다 못 채우는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를 나눠서 정원을 충원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래서 추가 모집의 특징은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게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 그쵸? 막 10개도 쓸 수 있고 20개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성적에 맞춰서 원서를 쓰니까 평균 6회에서 8회 정도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결국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추가 모집은 가나다 군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나다 군은 없지만 뭐가 있냐면 좀 전에 보는 것처럼 원서 접수의 마감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나다 군과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가나다 군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형의 방식은 정시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썼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사탐이나 과탐에 대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그 다음에 100분위 표준 점수, 또는 영어 점수, 등급 간의 점수, 또 뭐 대학별 환산 점수라든가 이런 등등등의 고려사항을 가지고서 원서를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모집도 똑같아요. 추가 모집 원서 쓰는 게 뭐 이렇게 아무데나 팍팍팍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점수 계산 다 해야 되겠죠. 실제 내가 이 대학의 학과의 점수 경쟁력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또 지원하는 학생들과 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고루 우리가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네 번째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모집 단위 다시 말해 학과라든가 모집 인원의 변동이 있다는 점이 되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학마다 원서 접수 일정이 다르다. 이것도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먼저 뭘 하는 게 좋다? 내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 지원이 가능한 학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 보시게 되어지면 이거죠. 2019년도, 20년도, 21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크게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학이죠. 2019년도에 133개 대학, 129개 대학, 123개 대학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었던 대학들이 올해도 대부분 다 거의 다 실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 추가 모집 대학 공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022학년도에 어느 대학에서 어떤 과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할지는 대략적으로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초 내용들을 가지고 미리 내 성적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나 학과를 미리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의 변동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원서 접수 하시게 되어질 때는 원서 접수 마지막 날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으로 가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정시는 가나다군 딱 3개밖에 원서 안 쓰잖아. 그렇죠? 3개밖에 안 쓰는데 추가 모집은 6개에서 10개 정도까지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들이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그럼 또 발표를 해요. 막 발표를 하면 다시 그거를 등록하고 돈을 빼고 다시 또 취소하고 등록하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서 원서 접수 마감 일자에 또 경쟁률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모집 인원의 변화라든가 또는 학과의 신설이라든가 등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서 접수 이전에 사전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리뷰에서는 이제 추가 모집 컨설팅을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대학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 원서를 쓰셔도 충분히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이나 정확한 합격의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 모집 컨설팅을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질 텐데, 일정적으로는 2월 18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2월 25일 정도 기간 동안에 컨설팅을 대부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컨설팅이 집중이 되어지는 시기는 22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보통 19일, 20일, 21일, 22, 23 요 정도의 시점이 대부분 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추가 모집이 컨설팅 기간이 짧아요. 한 4일에서 5일 정도의 그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쯤 아마 이제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뭐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오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년도보다 입시가 좀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많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직 연세대나 고려대는 아직 2차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세대나 고려대가 발표가 되어지는 17일 이후의 시점에서 추가 합격이 이동률이 좀 더 크게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대를 갖고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최초 합격이나 추가 합격에서 다 떨어지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모집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최초나 아니면 추가 합격으로 붙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 다시 말하면 동국대나 광운대나 세종대나 국민대 이하의 대학 또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의 국립대학에 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고민이 되죠.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써서 내가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추가 모집이 2월 22일서부터 시작하니까 추가 모집 인원이 공지되어지기 이전에 등록을 포기하신 분들은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고민스러운 건 이거예요.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쉽죠. 그냥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쓰는 거니까. 하지만 최초 합격이나 추가 합격으로 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대학을 과연 포기해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게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대략적으로 제 생각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모집 컨설팅을 만약에 진행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예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이 대부분 잡혀져 있어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차 예약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시에 합격하시면 예약하셨다 하더라도 합격하시면 예약금을 다 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먼저 추가 모집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컨설팅을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먼저 예약해 두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20일 사이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게 되어지면 그럼 되게 다행이죠. 그때 이제 취소하시고 대학에 딱 가시면 되고, 혹시라도 거기서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월 22일서부터 진행하는 추가 모집에서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